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상한 판결이 나왔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익히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간 비껴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한참 지나서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 금액을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날라오면 매도자도 황당하고 공인중개사도 황당하고 건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도 하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끝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셔야 되는 상황, 이 부분인 거고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승계하는 조건으로 가죠. 그러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누가 내줘?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면 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판례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 판결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하면 전세 세입자는 3억이라는 금액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아닌 법인인 거죠. 이 법인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법인이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얼마를 줘? 2억만 주고 나면 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진행을 했는데 한참 지내고 나서 매도자한테 3억이라는 채무가 발생이 됐다고 날라온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껴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풀어봐드리면, 계약은 잘했어요. 계약서에 밑에 하단 특약 문구에도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승계한다고도 썼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부분은 별탈 없이 소유권도 다 넘어간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이 법인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퇴실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지금 현 소유자, 매수인인 소유자한테 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인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돈 못 내줘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 법인 세입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작아도 항상 저당권을 걸든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법인 세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거죠. 현 소유자인 매수자가 돈을 안 주니 보증보험에 손을 내밀어서 나 전세금 주세요 하고 받아서 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갔으면 됐네? 이제부터 사건이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내가 전세 금액을 주지만 손해를 보고 가진 않잖아요. 매수자인 현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이 구상권을 청구한 매수자가, 현 소유자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현 소유자한테 받을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전 매도자한테 구상권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립이 돼? 공인중개사인 저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리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전세 세입자인 법인 사업자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법리상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두 가지로 큰 틀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주택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면책적 채무 인수.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팔고 나갈 때 이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은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 매수자, 양수인인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는 게 면책적 채무 인수. 그런데 여기서 법 조항에 예외적인 규정은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 세입자가 법인이었을 때는 병존적 채무 인수예요. 내가 집을 팔고 나갔어도 이 매수자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을 못할 시에 전 매도자인 이 사람한테도 일부에 대한 책임은 있다. 그 상황이 병존적 채무 인수.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병존적 채무 인수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입자에 대한 금액을 매수자가 주지 않았을 때는 매도자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두 사람 다 구상권을 청구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소에서 이 매도자가 책임이 전가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 팔고 나갔는지 한참 됐는데 이 전세 세입자에 대한 상황까지도 내가 줘야 되면 3억이라는 돈에 대한 손해가 또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자는 소송을 또 걸어요. 누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줬으니 이 손해배상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죠. 그래서 1심에서는 매도자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도 매도자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한 죄밖에 없는데 이 상황을 내가 물어줘야 돼? 그 설명을 안 했다고? 대법원에서 매도인 패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떤 식이었냐면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인 거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인 거지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률 사무하고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한 신의성실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보세요. 저희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아니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알선 그리고 계약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법률에 대한 이 법리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요즘에 세무사에 대한 영역을 침범한다고 자꾸 세무사님들도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준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해가면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신의성실을 다해서 중개를 했니? 아니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니?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전가가 되면 중개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변호사 영역을 침범을 하니 공인중개사 너는 중개 과정에서 잘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했으면 신의성실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매도자들은 주택에 법인이 임차하고 있으면 매매를 못 하겠네?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방법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이 임차인인 법인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트 매매를 할 거야. 그 대신에 너는 살고 있었으니까 계속 살아. 매수인한테는 너에 대한 승계는 그대로 넘길 거야.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매수인한테 보증금을 받아가면 돼. 이 상황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승낙은 구두상으로, 이 법리상으로 봤을 땐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이 법인인 전세 세입자한테 뭐 승낙이나 답변을 받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매도자가 임차인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임차인이 묵시적이라도 승낙을 했어요. 라는 거를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매도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임차인은 허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애만데 저도 내용 증명 받으면 굉장히 겁나거든요. 그러면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매매를 진행을 할 건데 너에 대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꼭 답변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인 거고 이거를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되는 상황. 언제까지? 이 임차인이 만기돼서 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상황인 거고 이거를 얘기해 드리는 게 공인중개사인 제가 이 중개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으니 벗어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을 위해서인 거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상황인 거예요. 놀랬죠? 저도 놀랬거든요. 법인인 임차인이 많은데 이 법인인 임차인을 그냥 간과하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판례가 있으니
항상 거래시킬 때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가면 갈수록 전세 사기, 매매 사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정말 잘 알아서 대처를 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면 사고는 안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어떠셨어요? 그래도 괜찮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파트가 있어 매매를 할 거야? 근데 혹시라도 임차인이 법인이야? 그러면 임차인한테 문자나 카톡 주는 거 이거 한 번만 하고 가면 내가 이 손해라는 부분을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보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계속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